안녕하세요. 청해점의 이름 권병수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볼 지문은 최상위반 과학 지문인데요. 뭐 북극바다에 있는 이제 해빙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자, 과학 지문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뭐 낯선 개념이 할지라도 저희가 아는 배경식 총동원해서 그 정의된 개념을 바탕으로 그러한 과학적 어떤 특징, 뭐 그 원리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문장을 관계지으면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오브 기본 지문이긴 한데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봤겠지만 우리 천조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관련된 영토죠. 그린란드에 대해서 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당연히 그 그린란드 관련된 어떤 국제 사회 역사적 어떤 또 출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린란드 지역의 여러 과학 지문으로서도 뭐 지하 자원이라든가 그 그린란드 주변에 바다 해양 생태계 관련된 지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 학원에서 배우는 이런 기본 과학 지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 나도 추후에 좀 더 복잡한 지문을 봤을 때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식 빠르게 가볼게요. 자, 냉수 속 얼음은 1시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녹아버린다. 반면에, 자, 이 지문은 우리가 지금 담화 표지를 준비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반면 같은 담화 표지 유의해 주시면서, 자, 어쨌든 북극 해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닷물에 얼어서 된 얼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얼음들이지만 10도씨가 넘는 한여름에도 녹지 않고 바다에 떠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해빙의 수명은 바다에 떠있는 얼음들은 냉수 속 얼음보다 길까라고 질문을 투정해서 결국 화제를 제시하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바다의 얼음, 이 해빙의 수명이 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으로서 먼저 얼음에 작용하는 열 에너지 전달에 대해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한대요. 그 첫째, 둘째, 그죠? 그 문제보다 왜 얼음이 왜 오래 가느냐? 그건 기본적인 그 배경 지식으로서 열 에너지 전달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먼저 첫째 보시면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데 우리가 지금 충실하게 정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앞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 봐셔서 우리가 봤던 석빙고 질문 기억나실 겁니다. 어쨌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데 이 때문에 온도가 다른 물체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 열적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열적 평형이 무엇이냐?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어떤 원리 접촉했을 때입니다. 그때 열적 평형이 이룬다고 개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적 평형은 접촉한 물체들의 열이 똑같아져 서로 어떠한 영향도 주거나 받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보다 결국 온도가 서로보다 열이 똑같아지는 상황이 열적 평형이다. 그 이외에 어떠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열적 평형이라고 개념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3도씨 냉장고 속에 얼음이 든 냉수를 오랜 시간 동안 놓아두면 냉수와 얼음의 온도는 당연히 접촉한 상태겠죠, 그죠? 얼음컵 속에 얼음과 찬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모두 3도씨가 되어 얼음이 모두 녹아버릴 것이다. 다음 둘째, 열 에너지는 두 물체 사이 접촉면을 통해서만 전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럴 때 접촉면이 크면 클수록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운 날 서로 손가락만 마주하는 것보다는 손바닥을 마주하던가 아니면 함께 포옹하는 것이 훨씬 더 열 에너지 전달이 더 따뜻한 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죠? 실생활에서도요. 자, 앞서 말한 상황에서는 열 에너지가 냉수와 얼음이 맞닿는 면 이 접촉면을 통해 전달되므로 다시 한번 앞의 개념을 이어갑니다. 얼음이 냉수와 더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접촉면이 더 크면 클수록 에너지 양은 커진다를 계속 머리에서 숙지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그런 전달되는 열 에너지도 커진다. 따라서 자, 답 페이지 이런 따라서 같은 또 우리 주목하면서 읽어갑시다.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했던 서술들, 개념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주는 것이겠죠. 열적 평을 이루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열이 똑같아져서 어떠한 영향도 주고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열적 평형을 이루기 전까지는 두 물체가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둘 사이의 온도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접촉 시간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느냐, 접촉면의 면적과 보다 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열적 평형이 이루어지는 위해서 각 연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접촉 시간이 길면 길수록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비례한다, 더 커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그림 나와 있지만 온도 차가 있는데 크기로서 지금 도식화한 것 뿐입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고 온도차, 접촉시간, 면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서술됐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그런 이런 열 에너지 전달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왜 바닷물의 얼음이 오래가냐?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얼음이 모두 녹아 물로 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자, 그러면서 결국 융의 시간에서 이제 원리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차근차근 읽어봐 봅시다. 자,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3도씨로 유지되는 냉수 속에 정육면체 얼음 하나를 완전히 잠기게 해서 공기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해보자. 그래서 지금 어떤 실험을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실험에서 뭐냐, 지금 우리는 얼음이 녹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물과 얼음의 접촉면이기 때문에 지금 공기라는 변수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실험 결과 한 변의 길이가 1cm 정육면체 얼음이 완전히 녹는 시간은 2시간. 한편 같은 냉수 속에 한 변의 길이가 1cm 정육면체 8개. 다시 말해서 여기보다 두 실험군의 차이는 똑같은 크기는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다 개수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8개의 얼음이 모두 물에 잠겼을 때도 얼음이 완전히 녹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전히 2시간이다. 동일하다. 왜냐하면 자, 오늘 이 지문은 지금 담화 표지를 연습하는 거니까 이 왜냐하면 같은 표지 한번 찍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한 개든지 8개든 왜 차이가 없느냐? 시간 동일하게 2시간이냐? 그 이유는 각각의 얼음 주변을 물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서 다시 말해서 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얼음이 접촉한 면적은 모두 같으며 앞에서 개념을 끌어오세요. 그죠? 면적에 비례하는데 그 면적이 같다고 서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든 8개든 각각의 면적은 같기 때문에 각각의 얼음의 부피는 또 동일하다. 즉 다시 한번 요약해 주네요. 그죠? 물에서 각각의 얼음으로 한 개든 8개든 면적도 부피도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물과 얼음의 접촉면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죠? 이런 과학 시험을 볼 때는 실험 어떤 조건과 그것의 계산 결과 것을 항상 유의해서 읽어야 하겠죠. 다시 물과 얼음의 접촉이 동일하다면 왜 각각을 띄워넣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개수가 얼마든 상관이 없는 결과.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접촉면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는 개수와 상관없다. 따라서 녹는 시간도 동일하다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겠죠. 그죠? 다음 네 번째 볼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렇다면 당연히 북극에는 얼음들이 훨씬 크고 많은 게 많을 텐데 각각이라면 똑같이 얼을 텐데 근데 우리는 첫 서론에서 뭘 물어보자고 했었고 화제를 제시했냐? 왜 오래 가느냐? 그럼 왜 오래 가는지 이유가 서술이 되겠죠? 읽어봅시다. 자,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면 염체 8개를 이제보다 다른 실험, 그보다 조건의 차이를 항상 우리는 유념 있게 봐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지금? 붙인다고 표현합니다. 각각이었다면 붙인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하나로 그럼 결국 세 번째 단락 실험군과 네 번째 단락 실험의 차이는 결국 뭐냐면 각각이냐 붙여서 하나로 만들었냐. 그때는 보다 결과가 달라진대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 논지로서 글이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얼음 덩어리 전체 부피는 같지만 다시 말해서 각각이든 하나가 됐든 부피는 같대요. 하지만 물과 접촉한 정육면체의 얼음의 총 면적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보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함께 각각과 다르게 죄송합니다. 세 번째 라인에서 각각을 떼어놓은 거 다르게 하나로 만든 실험에서는 부피는 동일할지라도 그 접촉한
면적은 다르다고 서술되어 있네요. 그죠? 그 왜 다른지 설명이 들어가겠죠? 읽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뼈 8개가 각각 물에 잠겨있다고 할 때 물에 접촉하는 얼음의 총 면적은 48제곱cm가 되지만 이것을 하나로 붙여서 각 변의 길이를 2cm로 만든 정육면체는 얼음이 물과 접촉할 총 면적은 24제곱cm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서술되죠. 그죠? 자, 같은 시간 동안 물에서 얼음으로 전달되는 에너지 양도 반으로 줄어든다. 왜? 이미 개념을 설명해 놨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그죠? 열 에너지 양은 면적에 비례한다고. 따라서 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붙였을 때는 면적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에너지도 줄어든다. 따라서 결국 마지막 요약해보죠. 얼음이 녹는 데는 그 반대로 시간이 2배만큼 늘어난 4시간가량. 자, 선생님 옆에 그림을 그려놨지만 자,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책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이 서술을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이미지 어떤 것을 떠올리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하나일 때는 1cm, 1cm인 것보다 각 면적당 면적은 1제곱cm죠. 총 6면이니까 한 개당 제곱cm 것이고 그게 8개 넣었으니까 68에서 48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한 면적이 2cm, 2cm 꼭 한 면적이 4가 되겠죠. 그죠? 총 6면이니까 결국 24가 그런 얘기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책을 읽을 때 명시적으로 서술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오른쪽에 직접 그림을 그려도 되고 자신이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리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다음 거 읽어갈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보다 면적이 줄면 시간은 그만큼 늘어난다. 5번째 볼게요. 자, 이를 북극캡에 적용해 보자. 그럼 그래서 머릿속에는 열 전달될 때 에너지는 온도차, 시간, 면적에 비례하지만 결국 하나로 붙였을 때 면적이 달라진다. 면적이 절반 줄기 때문에 시간은 늘어난다. 배로. 그를 계속 떠올리면서 읽어 가셔야겠죠. 이때 헤빙은 정육면체의 경기와 접촉하지만 아까 실험에서 결과보다 공기는 일단 변수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헤빙은 바다 위에 떠있기 때문에 물에 잠긴 정육면체 얼음과 달리 또 어떤 차이가 있다? 바닥 부분만 접촉하고 있다. 다시 말해 뭐냐면 정육면체 총 6면입니다. 하지만 실제 북극 얼음 헤빙은 한 면만 벌써 B가 6대1인 것이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닷물의 열 에너지는 해빙과 바닷물이 접촉하는 바닥 부분으로만 전된다. 6면 중 총 한 면으로서만 전달된다. 면적이 그만큼 접촉면이 북극 해빙은 우리 실험과 다르게 일부만, 6분의 1만 바닥 부분만. 이는 정육면체 6면 중 한 면만 닿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피 해빙은 물에 잠긴 얼음덩이보다 녹는 시간 6배. 당연한 얘기겠죠. 그만큼보다 시간이 6배니까 그만큼 물에 푹, 요 그림처럼 푹 잠긴 같은 크기 부피의 얼음보다도 총 6면 한 면만 닿기 때문에 결국 6분의 1의 열이 전달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간은 배로 든다. 6배 든다. 마지막 봅시다. 자, 이렇게 북극 해빙이 쉽게 녹지 않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죠. 일단 5번째 단락을 통해서 북극 해빙은 왜 덜 녹느냐? 면적이 그만큼 적다. 한 면만 닿는다. 라는 걸 계속 상기시키면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얼음의 부피가 없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음의 부피가 클수록 녹아야 할 얼음의 양이 많다. 예를 들어 해수면이 있다면 얼음이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당연한 상식적인 진술입니다. 또한 얼음이 녹는 것은 앞서 살펴봤듯이 얼음이 물에 닿는 면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에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그만큼 얼음이 녹는 양은 많다. 선생님 밑줄을 쳐놨지만 우리는 앞에서 있던 개념 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것을 계속 끌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종합해주죠. 얼음이 녹는 시간은 부피가 클수록 길어지고 면적이 클수록 짧아진다. 그러면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도식화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 여기서 길이가 L배 켜지면 면적은 부피는 각각 L제곱, L3배곱만큼 비례가 커진다는 제곱, 세제곱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생각보다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또 면적이 작아지는 만큼 그 녹는 시간은 늘어난다. 길이에 비례해서 면적은 제곱 단위로서 늘어나고 부피는 그보다 훨씬 더 세제곱일로 늘어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줍니다. 그죠? 가볍게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얼음은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얼음보다도 길이가 2배 길기 때문에 녹는 시간도 2배인 4시간이 된다. 다시 말해보다 길이가 길다는 얘기는 면적이 길어진다는 얘기니까 길이는 시간에 비례한다. 그래서 2배만큼 4시간. 다음 또한 여기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보다 부피가 늘어나는 비율이 세제곱, 2제곱 당연히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따라서 북극 해빙의 면적은 수천만 제곱킬로미터 넘지만 부피는 이보다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크다. 그만큼보다 면적도 면적인데 부피가 상상할 줄 왜? 제곱, 세제곱이니까 훨씬 더 그 양이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녹는 시간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러니까 면적도 면적인데 실제 북극 해빙은 부피가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훨씬 더 늘어난다. 시간은. 결국 마지막 종합해주네요. 그죠? 해빙은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물에 닿는 면이 한 면뿐이고 아까 5번 전에 언급했었죠. 그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닿는 면적의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잘 녹지 않는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문제 가볼까요? 자, 이 글에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전개해보시 묻는 거 보니까 바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낯선 개념을 익성 개념이 빗댔다, 유추하고 있다. 아니죠. 그죠?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실험을 변수를 통제해서 가정했을 뿐입니다. 그죠? 3번 문답의 방식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답 3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에너지 전달 원리 있었죠. 그죠? 열적 편향성 상태 이미 열이 교환되면서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열 평형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해빙의 수명이 긴 이유 차례 4번째, 5번째 단을 통해서 면적도 면적이지만 부피가 어마무시하다. 면적이 한 면만 닿는에도 불구하고요. 4번 제곱 세제곱 법칙 정의 내리고 있었지만 예외는 없었습니다. 오답 4번이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오답률이 좀 어쨌든 문제긴 한데 차근차근 논리로서 들어가 봅시다. A는 지금 물에 완전히 잠긴, 니은은 물이 떠있는 실제 북극 해빙을 제시한 것이고 여기는 6면 전체, 여기는 한 면만. 그죠? 단지 부피가 어마무시하게 더 컸다. 면적보다. 왜? 세제곱이었으니까. 개념을 계속 끌어옵시다. 자, 1번 기억과 니은의 면적은 9배 차이가 난다. 여긴 2cm죠. 그죠? 길이가 2cm, 여기는 6cm. 길이가 3배 차이 났네. 그죠? 그보다 3배니까 결국 면적은 세제곱이니까 총 9배가 되겠네요. 2번 기억과 니 부피 차이 당연보다 3의 3승이니까 보다 27. 다시 말해보다 27배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대로 공식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히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을 6시간 관찰하다 보면 완전히 녹을 것이다. 자, 길이가 아까 기본적으로 기억은 2cm였죠. 그죠? 2cm니까 보다 아까 2cm는 몇 시간? 1cm에 2시간? 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6시간이보다 남아 돌겠죠. 그죠? 6시간은 충분합니다. 다음 4번 기억을 니은처럼 물에 띄운다는 얘기는 한 면만 가져간다는 얘기죠. 완전히 녹는 시간은 8시간이다. 그러면 요 4번 선지는 요 2cm를 가정하고 한 면 실제 사례로 지금 변형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갑시다. 자, 아까 1cm가 2시간, 2cm가 4시간. 다 앞에서 풀어왔던 겁니다. 선행에서. 그죠? 이것이 6면이 모두 잠긴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보다 6면이 아니라 한 면만 6분의 1 그만큼보다 6배가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4시간에 6배가 늘어나는 시간이니까 24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오답 4번 되겠네요. 그죠? 5번 선지 확인차 볼까요? 니은은 한 변이 3cm인 얼음 8개를 쪼갠 뒤 6cm를 3cm로 줄인다는 얘기죠. 그죠? 아까 1cm, 다시 1cm가 2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3cm는 당연히 보다 6시간 되겠네요. 그죠? 하지만 개수는 상관이 없다. 6시간. 맞네요. 그죠? 차분히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볼까요? 자, 이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일반적으로 동물이 생산하는 열 에너지는 부피에 비례한다. 다시 한번 이번은 뭐다? 열 에너지 전달 아니라 생산하는 겁니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뭐와 비례한다? 무게 크면 클수록, 부피가 크면 클수록 땀이 많이 난다. 우린 얘기겠죠. 코끼리는 당연히 제일 크다. 무게도 부피도. 따라서 코끼리는 때때로 커다란 귀를 흔들어 부채질을 해야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다시 볼게요.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지금 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무게도 크고 부피도 큰데. 근데 이것을 결국 뭐다? 모든 열은 그 외부가 있겠죠. 코끼리 피부 바깥에 당연히 뭐다? 열이 상승하니까. 왜? 생산한다는 얘기는 열이 상승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뭐다? 우리 다시 개념 끄집어 놓은 겁니다. 열이 평형 상태를 위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달된다는 얘기는 열이 생산돼 높아졌던 열 에너지가 다시금 온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보다 열이 생산된 이 코끼리라는 동물이 열 전달을 통해서 열 평형을 이루면서 결국 온도가 내려가는 열 유지를 하는 상태. 이렇게 읽어가야겠죠. 과학 지문이니까. 그죠? 자, 이는 귀에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어서 귀를 흔들면 혈액의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뭐다? 결국 부채질한다는 얘기는 귀를 흔든다. 그럼 뭐다? 지금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코끼리는 무게 부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좀 더 커갈수록 무게나 부피가 당연히 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열 에너지를 발산을 하면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질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봤던 개념 중에서 뭐가 언급이 안 됐습니까? 면적이 이 보기 박스에는 언급이 없었죠. 그 면적을 이제 요 주어진 사례와 연관시켜야겠죠. 그죠? 따라올 수 있겠죠. 그죠? 다시 볼까요? 코끼리는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높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쉬울 것이다. 자, 외부 기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뭐다? 지금 코끼리가 열 에너지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 열을 발산해야 돼요. 그죠? 전달해야 돼요. 근데 외부 기온이 또 상당히 높아진다? 그럼 뭐다? 쉬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지. 왜?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그 외부가 낮으면 낮을수록 높아진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되기 쉽겠죠? 2번. 코끼리는 다른 육상동물에 비해서 몸에서 만들어낸 열 에너지가 부족할 것이다. 아니죠. 어마무시하게 제일 큰 동물이다. 무게 부피도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3번. 더운 지역에 사는 코끼리는 더운 지역에는 얘기는 당연히보다 추운 지역보다 외부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 따라 더운 지역에 사는 코끼리는 다른 지역에 사는 코끼리보다 귀의 면적, 자 그럼 이제 면적이 언급됐네요.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열 전달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높아진 내 몸의 에너지를 밖으로 전달하려면 외부 온도가 낮아야 될 것이고 반대로 높다는 얘기는 면적이 작아지만 아니라 오히려 면적을 넓힘으로써 열 전달률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오답이겠죠. 4번. 코끼리는 다른 육상동물에 비해서 열 에너지 방출에 필요한 피부 면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또 면적이 언급됐네요. 그죠? 다시 따라가 봅시다. 지금 무게나 부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부채질한데 귀를 왜? 귀는 어떤 일정한 그러니까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흔든다. 부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채. 흔든다. 그 차지하는 바람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가볍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흔든 거랑 이렇게 흔드는 거랑 당연히 단위 면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채질 하느냐? 내 몸이 이런 상태니까. 다시 귀가 일정 면적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코끼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쳐보세요. 귀가 얼만큼 크기나.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네요. 5번 확인해 볼게요. 평균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코끼리는 평균적인 코끼리보다 귀를 펄럭이는 횟수가 적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겠죠. 왜? 단위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왜? 다시 무게 부피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커지면 커지었을 망정이죠. 그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지문 논리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 넣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